어떤 진실이든 간에 저희 아들은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밝힌다고 해서 제가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는 평생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고 손정민 씨의 유족 측에서 어제 A4 용지 13장 분량에 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손정민 씨의 유족이 공식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친구 A씨와 그 가족들이 입수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진실을 좀 밝혀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라면서 손 씨의 실족 가능성은 없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발표한 이 유족 측의 입장문 내용을 보니까 고 손정민 씨의 술버릇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백변님 어떻습니까? 그 술버릇, 손 씨의 술버릇에 대해서 아버지가 설명을 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손정민 씨가 과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치 추적을 한 2번 부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조금 사라지고 뭐 이런 것 아니냐? 네.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런 의혹이. 근데 이제 손정민 씨의 아버지 얘기는 일단 손정민 씨가 술을 많이 마시면 네. 잠드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집에 오는 길에 바로 집 앞에 상가에서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지하철에 타서 잠이 들어서 종점까지 가거나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술을 마시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잠이 든다는 거예요. 네. 잠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족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취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물을 싫어하는 것과 함께.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당일 날도 누워서 잠을 잤으면 잤을지언정 스스로 한강에 걸어 들어갈 일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네. 이 손정민 씨의 과거에 이 소위 말해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지 않아서 위추척을 했다라는 그 내용까지 같이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손 씨의 유족 측은요, 어제 입장문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자, 친구 A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 몇 가지를 추가로 제시를 한 건데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종 당일 실종된 이 손 씨를 찾기 위해서 한강에 도착했던 그 A씨, 친구 A씨와 친구 A씨의 가족들의 행동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실종 당일 친구 A씨의 가족들은요, 손 씨를 찾기 위해서 한강에 모여 있었는데, 자, 글쎄요, 여기서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지금 손정민 씨의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 친구가 뭐 범죄라는 개념이 아니고 네. 어떻게든 손정민 씨가 물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거나 아하.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근거가 뭐죠? 이제 지금 입장문에 보면 새벽 5시 15분쯤에 이 A 씨 아버지와 가족이 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두 명의 행동을 CCTV 상으로 보면 이제 한강시민공원을 공원을 이렇게 막 찾는 게 아니고 네. 이 A 씨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에서 조금 바로 앞에 손정민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뭐 이런 지금 낚시꾼들의 그런 진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비탈 부분만 한 15분 동안 살펴봤다는 거예요. 아, 곧장 다른 데를 헤매는 게 아니라 바로 직선 도착하자마자. 코스로 굴러넘어서 그 부분만 살펴봤다는 건데 아하. 그리고 나머지 위는 제대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비탈 다음은 바로 물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혹시 물에 빠졌거나 하는 것을 A씨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A씨하고 A씨 아버지가 그 주변만 수색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 네. 지금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A씨가 그 손정민 씨 어머님이 왔을 때 정민이가 뭐 언덕에서 넘어졌다. 네. 자기가 일으켜 세우다가 뭐 흙에 젖었다. 흙이 많이 묻었다 그랬는데 뭐 물에 젖었느냐 뭐 어쩌고 할 때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언덕에서 넘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손정민 씨가 어떻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손정민 씨 아버지는
아마도 이 친구 혹은 친구 아버지가 대략 손정민 씨가 물에 빠진 경위를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손 씨의 유족 측은요, 사건 당일 친구 A 씨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한 의혹을 또 아버지가 제기를 한 건데, 글쎄요, 이 친구 옷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는데,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옷에 대해서도 의혹을 또 추가로 더 제기를 했어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손군의 이제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 CCTV를 비교를 한 거예요. 네. 편의점에서 찍혔던 CCTV하고 토끼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토끼굴 영상을 비교해 보면 이 A 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부분이 좀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젖은 상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물에 젖은 상태에서 티셔츠가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물과 연관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몸에 물에 같이 들어갔다 그렇든지, 나왔었던 예, 일도 뭐 의심할 예컨대. 수 있다. 예, 뭐 그렇게 아하.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관계는 모르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지금 손군 아버님이 제기하는 의혹은 그 CCTV 차이를 보면 목 부분이 티셔츠가 늘어나 있고 물이 묻어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신발끈도 예. 이 젖었기 때문에 뭉쳐 있었고요. 뭉쳐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또 입장문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손 씨의 유족 측은요, 이 잠금이 걸려 있지 않은 손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바로 연락을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의혹으로 제기를 했군요. 예, 그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 친구가 손정민 씨 부모에게 전화를 할 타이밍이 4월 24일이었죠. 그때가 그렇죠. 3일 4일이니까는 2시 때, 3시 때, 4시 때, 5시 때 4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2시 때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정민 씨 옆에 있을 때인데 이렇게 깨워도 친구가 안 일어난다면은 119에 신고를 하거나 부모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그 부분이고 3시 때는 이제 엄마 정민이가 안 일어나 하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할 때였잖아요. 안 일어나면은 정민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야죠. 자기 엄마가 아니라. 그다음에 4시 때는 집에 귀가할 때였는데 어떻게 술에 취해서 못 일어나는 친구를 두고 혼자서 귀가했냐 그 부분이고 5시 때는 이제 전 가족이 정민이를 찾기 위해서 나설 때잖아요. 친구의 네. 가족들이. 그러면은 엄마끼리도 평소 친분이 있고 식사도 하고 그런 사이라면은 충분히 전화할 수 있지 않았냐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